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저녁, 을레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번뜩이며 마음속 비밀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오빠, 나 이제 더 못 참아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오빠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을레는 26,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보조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책을 읽으며 출근하고 퇴근 후엔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를 마무지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여자였다.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레즈비언. 집에 도착한 을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5년, 아버지 혼자서 요리를 하시며 그녀와 동생 을린을 키우셨다. 을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19살,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언니 왔어. 오늘 비 오네. 우산 챙겼어. 을린이 부엌에서 웃으며 물었다. 을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계셨다. 평소처럼 조용한,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피로가 느껴지는 모습. 을레의 아버지, 은호 씨는 52,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젊은 시절엔 야구를 좋아하셨고 아직도 주말엔 동네 공원에서 글러브를 끼고 연습하셨다. 하지만 최근엔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미소가 덜 지어지셨다. 을레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결심을 굳혔다. 오늘 말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녀의 연인, 지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가슴이 아팠다. 지은은 을레의 대학 동아리 선배로 지금은 같은 출판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들은 작년 가을 한강공원에서 우연히 재회한 후부터 서로를 끌어당겼다. 지은의 부드러운 미소, 손끝으로 스치는 따뜻함, 그리고 밤늦게까지 나눴던 대화들. 을레야, 너는 왜 그렇게 예쁜 눈빛으로 세상을 보는 거니? 지은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 사랑을 가족에게 숨기는 건 을레에게 고문 같았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아직도 이상한 존재였다. 드라마 속 로맨스처럼 화려하지 않고 현실은 차별과 시선의 무게였다. 저녁 식사 후 을린이 방으로 들어가 공부하러 가자 을레는 아버지를 불렀다. 아빠,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아버지는 TV를 끄고 소파에 앉으셨다. 창밖 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을레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빠, 나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나 여자를 좋아해요. 레즈비언이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을레는 눈을 피하지 않고 직시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빠, 나 진심이에요. 지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리모컨이 미세하게 떨렸다. 을레는 최악의 반응을 예상했다. 소리 지르시거나 문을 쾅 닫고 나가시거나. 하지만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을레야. 아빠도 마찬가지야. 을레의 눈이 커졌다. 네. 아빠가. 뭐라고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속삭이듯 이어갔다. 아빠는 젊었을 때부터 남자를 사랑했어. 내 어머니와의 결혼은? 가족의 압박 때문이었지? 아빠는 게이야. 을레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비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을레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 그 엄격하고 다정한 가장이 게이? 아버지의 고백은 을레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1980년대 서울, 군 복무 후 만난 한 남자, 그 짧았던 사랑.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가 그 모든 걸 짓눌렀다. 어머니와의 결혼은 정상적인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 내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항상 비밀이었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을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나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네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너 때문에 용기가 났어. 내가 먼저 말해주니 아빠도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그 고백 후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을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을레와 아버지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을레는 지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강변 카페에서 지은은 을레의 손을 꼭 쥐었다. 을레야, 내 가족이 내 편이 돼줘서 다행이야. 나도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교회 자원봉사자. 레즈비언 딸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도 가족에게 인정받을 거야. 한국에서조차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을레의 직장에서 동료 하나가 그녀의 SNS를 보고 소문을 퍼뜨렸다. 을레가 여자랑 사귀나 봐의 출판사 복도는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상사는 을레를 불러 은근히 압박했다. 을레 씨, 개인 사건은 조심하는 게 좋지. 회사 이미지가 을레는 이를 악물었다. 문화가, 사회가 여전히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에게 하소연했다. 아빠, 세상이 왜 이렇게 좁아요? 우리 그냥 사랑만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을레야, 아빠도 그랬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빠는 매일 후회했어. 진심을 숨긴 채로. 을린이 문득 방문을 두드렸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을레는 동생을 안아주며 웃었다. 을리는 집안의 햇살 같았다. 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K-팝 팬덤에 빠져 사는 아이. 아무것도 아니야, 리나.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을레는 결심했다. 곧 을린에게도 말해야 한다. 가족 전체가 비밀을 공유하는 날이 올 테니까. 며칠 후 을레와 지은은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가을 바람이 단풍잎을 날리며 길가 포장마차에서 구운 밥 냄새가 퍼졌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을레야, 여기서 사진 찍자. 지은이 핸드폰을 들며 웃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포즈를 취했다. 하지만 그 사진 한 장이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지은의 절친이 SNS에 공유한 그 사진이 지은의 가족에게까지 퍼졌다. 그날 밤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아, 집에 와라.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을레에게 말했다. 나오 가봐야 해. 솔직히 말할게. 을레는 불안했다. 같이 갈까? 내가 혼자 가기 싫으면.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싸움이다. 내가 가족에게 한 것처럼 나도 해야 해. 지은이 떠난 후 을레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물었다. 지은이랑 무슨 일 있었어? 을레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국물을 휘저으며 말했다. 사랑은 고통이 따르는 법이야.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한편 지은의 집은 난리가 났다. 교회 근처 아파트, 십자가가 걸린 거실에서 아버지가 서 계셨다. 이게 무슨 짓이냐, 지은아. 여자랑 손잡고 사진 찍다니.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용서해 주세요. 지은은 무릎 꿇지 않았다. 아빠, 엄마. 저 레즈비언이에요?
을레를 사랑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성경을 집어들며 외쳤다. 이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 교회에서 쫓겨날 거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저를 사랑하시면 받아주세요.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그날 지은은 집을 나왔다. 을레의 집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을레가 문을 열자 지은은 안겨 울었다. 을레야. 나 버림받았어. 을레는 지은을 안고 방으로 데려갔다. 아버지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여기 앉아. 따뜻한 차 마시고 지은은 놀랐다. 아저씨. 을레가 말씀하신 그 바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비슷한 비밀을 안고 살았어. 가족이란 그런 거지? 서로를 지키는 거. 그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의 과거, 지은의 고백, 을레의 사랑. 비가 그친 새벽,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을린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집안이 이상했다. 언니, 지은 언니도 왜 여기 있어? 무슨 일? 을린의 눈이 커졌다. 을레는 동생을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설명했다. 리나, 언니는 여자를 사랑해. 지은 언니가 그 사람이야. 그리고 아빠도 특별한 사람이야. 을리는 충격받았지만 곧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도 알아. 언니가 요즘 행복해 보였어. 그런데 왜 숨겼어? 을리는 미술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대학 캠퍼스에서 LGBT 모임을 본 적이 있었다. 나 응원할게. 가족이잖아. 을린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 을레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미지 문제로 상사의 말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을레는 분노로 떨었다. 이게 한국 사회예요. 사랑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요. 그녀는 노동청에 신고했다. 한편 지은의 가족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몰래 연락해왔다. 지은아, 엄마는 내 아빠를 설득해볼게. 하지만 천천히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충돌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가 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은호 씨가. 게일의 그 건설 현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을레에게 말했다. 을레야, 아빠가 먼저 무너질 순 없어. 내가 용기 준 덕에 버티는 거야.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을레와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마련한 그곳은 그들의 첫돌이 집이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벽에 걸린 인사동에서 산 그림. 을린이 그린 스케치였다. 언니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을린의 선물이었다. 하지만 이사 후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절친, 혜진이 배신했다. 미안, 지은아. 내 가족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두려웠어. 혜진은 보수적인 집안 출신으로 지은의 관계를 악마의 유혹으로 여겼다. 그녀의 고발로 지은의 아버지가 을레의 집을 찾아왔다. 문이 쾅 열리자 목사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딸을 유혹한 년. 그는 을레를 향해 소리쳤다. 지은이 막아섰다. 아빠, 그만하세요. 을레는 유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요. 아버지 은호가 나서서 말했다. 집사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듣지 않았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혀.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거다. 그는 성경을 휘두르며 나갔다. 그 충격으로 지은은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울었다. 을레야, 나 포기할까 봐. 을레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 돼,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이 반역은 가족 전체를 흔들었다. 을리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내 언니 레즈비언이래? 집안이 이상해 동급생들의 속삭임이 을린을 아프게 했다. 을리는 집에 와서 울며 말했다. 언니,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더 강해질게. 을레는 동생을 안았다. 리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가족이란 서로를 지키는 거잖아. 아버지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사장이 불렀다. 은호 씨, 소문이 사실이야? 회사 이미지가. 아버지는 사표를 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 잘했어요. 차별은 안 됩니다. 그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커피와 책이 어우러진 공간. 고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왔다. 한강공원, 눈이 소복이 쌓인 산책로에서 을레와 지은은 데이트를 했다. 랜턴 불빛 아래 두 사람은 키스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은아, 따라와. 이건 마지막 기회야. 그들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죄다.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렸다. 을레는 지은을 보호하며 외쳤다. 이게 사랑이에요. 왜 막아요? 혼란이 속출했다. 누군가 을레를 밀쳤고 그녀는 넘어졌다. 무릎에 상처가 났지만 피는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와 을린이 달려왔다. 을린이 울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언니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보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을레야, 지은아.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은 강해.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아빠도. 후회하고 있어. 반역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고조는 아직 남아있었다. 을레의 과거 연인, 수민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을레를 사랑했던 수민은 이제 결혼한 몸이었다. 을레야, 나 아직도 너를. 그녀의 고백은 을레를 혼란스럽게 했다. 지은이 알게 되면서 질투와 불신이 싹텄다. 을레야,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지은의 눈물이 을레의 가슴을 찔렀다. 을레는 수민을 만났다. 남산타워 카페에서. 수민아, 미안해. 나 지은을 사랑해. 수민은 울며 말했다. 너 같은 사람이 왜 나한테만 아픔을 줘? 그 만남은 지은에게 배신으로 느껴졌다. 왜 몰래 만났어? 나 믿지 않아. 을레는 설명했지만 지은은 집을 나갔다. 겨울밤, 서울 거리를 헤매는 지은. 을레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그녀를 찾았다. 지은아, 제발. 우리 사랑은 이런 시련을 이겨내야 해. 눈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안겼다. 미안해, 을레야. 나 무서웠어. 봄이 오자 벚꽃이 서울을 물들였다. 을레의 아버지는 작은 카페 비밀의 정원을 열었다. 한옥 스타일로 꾸민 그곳은 LGBT 커뮤니티의 쉼터가 되었다. 을린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지은이 메뉴를 디자인했다. 아저씨, 이 카페의 이름 좋네요. 우리 비밀을 꽃 피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을레 덕분이야. 회사 소송은 을레의 승리로 끝났다. 노동청의 중재로 복직, 그리고 차별 금지 교육이 실시되었다. 작은 변화, 하지만 의미 있었다. 지은의 가족도 변했다. 목사님은 교회 설교에서 말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포용한다. 내 딸처럼 그는 을레 가족을 초대해 저녁을 먹었다. 김치전과 삼겹살이 오른 식탁에서 어색한 미소가 피어났다. 은호 씨,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도. 배울 게 많네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요. 가족이란 용서하는 거죠. 을레와 지은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여름,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을레야,
우리 결혼하자. 법이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만의 서약으로 을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원히 함께 을리는 대학에서 LGBT 동아리를 만들었다. 언니 덕분에 용기 생겼어. 그녀의 그림 전시회에 가족이 모였다. 서울미술관, 벚꽃 테마 작품들 사이에서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결말은 완벽한 행복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초기라 치료 가능했지만 그는 을레에게 말했다. 을레야, 아빠의 삶은 후회 없이 끝나. 내 덕분에 자유로웠어. 을레는 울며 안았다. 아빠, 오래오래 살아요. 우리 가족이 필요해요. 치료 과정에서 아버지는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커밍아웃은 해방이야 라고 웃었다. 가을, 카페 개업 한 주년 파티에서 을레는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곳은 비밀을 나누는 공간이에요. 제 아버지처럼, 저처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지은이 곁에서 손을 잡았다. 눈물이 고인 관객들 사이 을린의 그림이 불빛에 빛났다. 가족, 친구들, 낯선 이들.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아버지의 병은 회복되었고 겨울 크리스마스에 모두 한강에 모였다. 눈이 내리는 공원, 랜턴불 아래 을레와 지은은 서약의 반지를 교환했다. 아버지가 축복했다. 사랑은 영원하다. 을린이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비가 내리던 그날의 고백이 이제 희망으로 피어났다. 한국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사랑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미래를 약속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처럼.